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천연이라서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60대 이상의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설탕도 줄였는데 혈당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꼭 챙겨 드신다는 거예요. 사과,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그리고 망고 주스까지.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당의 양은 각설탕 여러 개를 한 번에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이 한 가지 습관이 계속된다면 혈관의 손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이미 대사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이 치솟고 그 당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살이 찌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한 당분은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가 반복되면 혈관 내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 즉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치명적인 결과, 뇌졸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졸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아침마다 망고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 면역력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석 달 후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40이 넘었고 당화혈색소는 6.7을 기록했습니다. 명백한 당뇨 전 단계였어요.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조언만 드렸습니다. 망고를 끊으세요. 대신 혈관에 좋은 과일로 바꿔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6개월 뒤 수치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혈당은 90으로 떨어지고 혈압은 150에서 12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그분이 하신 건 단지 과일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특정 과일이 뇌졸중과 당뇨의 위험을 높이거나 낮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의사들은 약 처방과 검사 결과 설명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래서 늘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라는 모호한 말로 끝나버리죠. 하지만 적당이란 도대체 얼마인지,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달콤한 함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노후의 식습관을 유지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세포의 감수성이 떨어져 조금의 당에도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당이 높아질 때마다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되고 결국 췌장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잡히지 않고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찾아오죠. 이것이 바로 당뇨의 전조이며 그 끝은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과일을 선택한다면 이미 손상된 혈관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항산화 작용이 활발해지면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끊고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단 4가지 과일만 멈추면 혈관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고, 반대로 4가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과일 한 조각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분명 가능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가볍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 단 하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게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그 맛 때문에 비타민의 왕이라 불리며 건강식 이미지가 강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망고가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망고 속의 당분이 훨씬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망고의 당도는 평균 1315%로 한 개를 먹으면 각설탕 5개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국산, 필리핀산처럼 품종 개량이 된 수입 망고는 당도가 18%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당이 많은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관 내벽은 인슐린과 당분의 충돌로 계속 손상됩니다. 그 손상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면서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한 조각씩 쌓이는 데미지가 뇌졸중의 전조가 되는 셈이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온 6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단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식 위주로 식단을 유지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망고 반 개를 갈아주스로 드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부에 좋다더라, 비타민이 풍부하다더라. 하지만 3개월 후 혈당 수치는 공복 142, 당화혈색소 6.8로 당뇨 진단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일을 건강식으로만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된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망고를 끊고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뒤 공복 혈당은 93까지 떨어졌고 혈압도 150에서 118로 안정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망고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망고의 문제는 단순히 당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망고에는 과당이 풍부합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훨씬 빠르게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으로 전환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의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지방이 간세포에 쌓여 지방간을 유발하고 내장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혈중 중성지방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함께 올라가고 이 수치가 올라갈수록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함께 있다면 작은 혈관 하나가 터지는 순간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의 단맛이 입안에서는 잠깐이지만 혈관에는 하루 종일 상처를 남깁니다. 망고는 또 식감이 부드럽고 향이 강해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 조각만 먹으려 해도 결국 한 개를 다 먹게 되죠. 냉동 망고는 더 위험합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단맛이 더 농축되고 간식처럼 무심코 먹다 보면 순식간에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요즘 카페에서 파는 망고 빙수, 망고 스무디, 망고 라떼에는 설탕 시럽과 응축, 과즙이 함께 들어있어 실제 당 함량은 생망고의 2배가 넘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 폭탄이에요. 이런 음료 한 잔은 식사 한 끼의 탄수화물 양과 맞먹습니다. 그렇다고 망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섭취의 방법과 빈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복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전에 망고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복의 망고는 인슐린을 피로하게 만들어 췌장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정말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그것도 아주 작은 조각 2~3개만 드세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져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망고를 완전히 줄였을 때의 변화는 의외로 빠릅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오후에 손이 떨리거나 갑자기 허기가 지는 증상이 사라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소변이 잦았던 분들이 요즘은 숙면을 하게 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의 긴장도도 함께 줄어들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 됩니다. 망고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예순 이후에는 혈관을 서서히 녹슬게 하는 단맛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과일의 진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망고 대신 블루베리, 망고 대신 사과 1개, 이 작은 교체가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속 망고 컵을 치우고 대신 혈관을 살리는 과일을 넣어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되니 간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같은 바나나 1개라도 혈당에 미치는 충격은 훨씬 큽니다. 바나나의 당도는 평균 1214% 수준으로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탄수화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변수는 숙성도입니다. 덜 익은 연노란 바나나에는 전분이 많아 천천히 흡수되지만 검은 반점이 많은 잘 익은 바나나는 그 전분이 모두 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한 입 먹을 때마다 포도당이 급속히 흡수되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죠.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바나나 1개를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노화된 혈관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자극입니다. 또한 바나나의 문제는 포만감의 착각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시간도 안 되어 혈당이 떨어지며 허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식이나 빵, 커피를 찾게 되죠. 이런 반복적인 혈당의 상승과 하강이 인슐린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동은 혈관에 더 큰 손상을 줍니다. 결국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로 시작하는 식습관이 조용한 혈관 파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바나나의 칼륨 함량입니다. 바나나는 고칼륨 과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체내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바나나를 매일 먹는다면 의사도 모르게 심장 리듬 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바나나는 약처럼 조심해야 하는 과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섭취 방법에도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절대 공복에 단독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공복의 바나나는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저혈당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 손떨림, 식은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달걀과 함께 먹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덜 익은 노란색을 고르고 검은 반점이 많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검은 반점은 당화가 진행된 표시이며 이미 혈당을 폭발시킬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반 개에서 1개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개 이상부터는 당분이 과잉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스무디처럼 액상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더 위험합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아 흡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식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끊은 환자들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한 달만 지나도 식후 졸음이 줄고 공복 혈당이 1020포인트 내려갑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0.5만 내려가도 뇌졸중 위험이 15%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바나나 1개 줄이기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가 되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편리하고 맛있지만 예순 이후엔 그 편리함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어야 한다면 식사 후 반 개 정도 단백질 지방섬 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것만 허용하세요. 그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바나나는 간편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는 달콤한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아침 습관이 뇌졸중을 부를 수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해서 피로 회복에 좋다거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포도가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아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아서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죠. 그런데 포도 한 송이에는 팥반 공기 분량의 당질이 들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가볍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은 당덩어리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고당도 품종은 당도가 18도 이상으로 거의 디저트 수준의 단맛을 자랑합니다. 이걸 무심코 간식처럼 먹는다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며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관 내벽은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도를 하루 200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약 20% 높이는 수치입니다. 포도의 문제는 단순히 당이 많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포도는 대부분 껍질째 먹기 때문에 섬유질이 적고 알맹이의 당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거기에다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혈당이 급락하고 다시 단 것이 당기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반복될수록 혈관벽의 탄력은 사라지고 미세한 손상들이 쌓여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기 때문에 건포도 한 줌은 포도 두세 송이를 먹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건포도는 간식, 시리얼, 샐러드 등에 섞여 있어 자기도 모르게 섭취량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포도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즙을 내는 순간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분만 남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한 컵의 포도즙은 각설탕 8개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포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류를 촉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간 대사를 방해해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관 노화를 촉진합니다. 포도를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양과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1015알, 즉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반드시 식사 후에만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포도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빠릅니다. 당이 변동이 줄면서 오후에 피로감과 졸림이 줄고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특히 식후 혈당 급상승이 완화되면서 두통, 손저림,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1015mmHg 떨어지는 사례도 흔합니다. 결국 포도를 멀리하는 것이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되는 셈이죠. 60대 이후에는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달콤하다고 무조건 좋은 과일이 아니며 작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포도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나이 든 혈관에게는 강한 자극제이자 염증 유발 요인입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는 항상 이 과일이 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리고 포도 대신 블루베리, 포도즙 대신 사과 한 개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혈관의 수명을 10년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송이의 포도 대신 건강한 내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뇌졸중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상큼하고 달콤해서 식사 후 디저트로 많이 드시죠. 소화를 돕는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건강식처럼 인식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과일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혈관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고당도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의 평균 당도는 1416%에 달합니다. 중간 크기 파인애플 한 개를 먹으면 각설탕 4-5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아요. 그뿐 아니라 통조림 파인애플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당도가 생과보다 23배 높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 몇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관 속 인슐린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혈당 고지혈증이 찾아오고 혈관벽은 미세한 염증으로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동맥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지며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파인애플로 인한 문제는 흔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반 개씩 드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시원해진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6개월 후 그의 혈당은 98에서 146으로 중성 지방은 180에서 260까지 치솟았습니다. 식습관 외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오직 파인애플이 원인이었습니다. 당분이 높을 뿐 아니라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지만 동시에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거나 위가 약한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직후 파인애플을 먹는 습관은 이미 높아진 혈당 위에 추가 당분을 얻는 행위와 같습니다. 결국 식후 혈당이 하루 중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더 큰 문제입니다. 시중 제품 대부분은 설탕이 첨가되어 있어 실제 당함량은 생과의 1.52배에 이릅니다. 100% 천연 주스라고 써 있어도 착즙 과정에서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만 남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혈당은 순식간에 4060포인트 상승합니다. 공복에 마신다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혈당 증세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현기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로, 손 떨림은 이런 반응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섭취 방법과 빈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후 12시간 뒤에 아주 소량만 드세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은 작은 조각 2-3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한계입니다. 통조림은 절대 피하시고 생 파인애플이라도 냉장 보관 후 바로 먹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파인애플을 먹을 때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브로멜라인의 단백질분해 작용이 완화되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곁들인 뒤 디저트로 작은 조각을 드시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파인애플을 끊은 이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혈당의 변동 폭이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이 감소하며 혈압이 안정됩니다. 당화혈색소가 0.5만 낮아져도 뇌졸중 위험이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파인애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셈이죠. 결국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혈당에 독이 되는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는 느려지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60 이후에는 달콤한 한 입이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장고 속 통조림 파인애플 대신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을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뇌졸중의 위험을 확실히 줄여줄 것입니다. 단지 과일을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혈관을 살리는 식습관입니다. 첫 번째,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의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손상된 혈관벽을 회복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염증으로 인해 안쪽 벽이 거칠어집니다. 이 거친 벽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면 피가 흐르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결국 막히거나 터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 성분은 이 손상된 혈관벽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고무줄이 다시 탄력을 되찾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2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2% 낮았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이건 단순히 비타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혈전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혈전이란 결국 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인데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는 것은 약을 먹지 않고 혈전을 예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도가 낮은 편입니다. 평균 당도는 10% 이하로 앞서 언급한 망고나 포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전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 GI는 40 이하로 저혈당 식품에 속합니다. 과일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블루베리는 노년층의 혈관형 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냉동 블루베리의 효능이 생과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냉동 상태에서 안토시아닌이 더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냉동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고 손질도 간편하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시럽이나 잼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 설탕이 첨가되어 있어 본래의 항산화 효과가 반감되고 혈당을 오히려 올립니다.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반 컵 정도 약 7080g를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드세요. 가능하다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생으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야 안토시아닌이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됩니다. 스무디로 만들 때는 절대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마세요. 천연이라는 단어에 속아 당분이 많은 가공 제품을 선택하는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순히 뇌졸중 예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피가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실제로 매일 8주간 블루베리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졌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어 혈관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과일인 셈이죠. 뇌졸중은 단 하루의 식습관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염증과 당의 축적, 혈관의 경직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혈관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손상된 혈관 내피가 다시 매끈해지고 피의 흐름이 개선되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를 느끼는 분들에게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두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는 너무 비싸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약보다 훨씬 저렴한 치료제입니다. 한 컵의 블루베리가 매일의 혈압약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일 챙겨 먹는 것이 부담된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소량씩 포장해두고 식사 후 디저트로 몇 알씩 드세요. 그 꾸준함이 결국 혈관을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과일이라면 블루베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일입니다. 작은 한 줌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바꿉니다. 하루 반 컵의 블루베리가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사과는 노화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사과의 핵심 효능은 바로 케르세틴 QERCTIN이라는 항산화 물질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생긴 염증을 줄이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지 않게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사과는 혈관의 청소기이자 혈관의 코팅제입니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4,060대 성인에게 매일 사과 한 개씩 4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혈관 염증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 펙턴이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고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매일 사과 1개를 섭취하게 한 결과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평균 12mg/dl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사과는 혈당 조절과 혈관 보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사과의 GI는 약 36으로 망고나 파인애플보다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 혈관 탄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저속 혈당 상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안정된 혈당 곡선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약이 걱정돼 껍질을 깎아내지만 케르세틴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효능의 절반 이상을 잃는 셈이에요. 깨끗이 세척한 후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1개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펙틴이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 위산을 조절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완화합니다. 셋째, 사과는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은 사실상 당음료 한 잔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달 정도만 지속해도 식후 졸음이 줄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관의 염증이 가라앉으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나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문제로 병원을 찾는 중년 노년층에게 사과는 두뇌를 위한 천연약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가 14% 더 활발했고 인지 기능 저하율이 25% 낮았습니다. 즉, 사과 1개가 혈관뿐 아니라 뇌까지 젊게 만드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식사와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세요. 식후 바로 사과를 먹으면 당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를 갈아 만든 디저트나 파이, 잼은 건강식이 아닙니다. 설탕이 첨가된 사과 가공품은 생과의 효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꿉니다. 결국 사과는 예순 이후 혈관이 약해진 몸에 가장 필요한 하루 한 알의 명약입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혈관 보호제이죠. 하루 사과 1개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사과 1개를 꺼내세요. 그 한 입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졸중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하루 한 사과, 평생의 뇌혈관 보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히 과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는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천연 혈전 억제제입니다.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페넬 YCOPE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혈액을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손저림 같은 증상이 생기죠. 하지만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런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 연구진이 중년 남성 1000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55%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세계 여러 의학 저널에 인용되며 토마토는 혈관의 소방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라이코펜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손상된 혈관 내피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가 맑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개선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 K2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트륨이 많은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칼륨은 매우 중요한 균형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결국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나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과도한 나트륨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는 토마토를 매일 드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장점은 익히면 효능이 2배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손실되지만 라이코펜은 열에 의해 활성화되어 흡수율이 23배 증가합니다. 즉,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훨씬 강력한 혈관 보호 효과를 냅니다. 토마토를 볶거나 끓여 먹을 때 올리브유를 약간 첨가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아침에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시거나 저녁에는 올리브유를 두른 구운 토마토를 반찬으로 곁들여 보세요. 이 단순한 식습관만으로도 혈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면 좋고 공복에 먹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은 산도가 높아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나 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니 피하고 직접 믹서에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압 수치 변화를 보면 한 달 만에 평균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낮아지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면서 손발 저림, 머리 무거움 같은 증상도 호전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성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주는 천연 복합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혈관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특히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토마토를 매일 습관처럼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냉장고에 토마토 한 그릇을 준비해 두고 하루 1개씩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 곧 뇌졸중을 막는 가장 단순한 의학적 실천입니다. 토마토를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깨끗하고 탄력이 있으며 다른 한쪽은 딱딱하고 막혀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힘이 빠지는 순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막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1개의 토마토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하루 토마토 1개, 평생 뇌졸중 없는 삶.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한 현실입니다. 4번째, 뇌졸중을 막는 마지막 기적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채소처럼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과일이 당분 중심이라면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결정체, 즉 혈관을 보호하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불포화지 방산 오메가-9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줍니다. 단순히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쪽 벽에 붙은 지방 찌꺼기와 염증을 제거해 피의 흐름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6개월 동안 매일 아보카도 1개를 섭취한 실험군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1%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혈관이 젊어지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백지당 함량이 0.7지으로 사과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중년층에게 아보카도는 가장 안전한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췌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에너지와 영양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많아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안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벽의 산화를 막고 동맥경화를 늦춥니다. 특히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줄면 혈관은 다시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의 재생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아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먹으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 토스트에 으깨 발라 드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위에 올려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저녁에는 우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함께 사용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 밸런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한 것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맛이 없고 너무 무르면 쓴맛이 납니다. 색이 짙은 녹색에서 검은빛이 돌 때가 가장 적기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후 숟가락으로 떠서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임상 결과는 명확합니다. 3개월 후 LDL 수치가 평균 17% 감소하고 HDL 수치는 11% 증가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변동폭이 줄며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를 습관처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26% 낮았습니다.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아 한 개에 약 250칼로리가 들어있으므로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와파린 WARFARIN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약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히 트렌디한 과일이 아닙니다. 나이든 혈관을 되살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적의 과일입니다. 과당이 거의 없어 췌장을 쉬게 하고 불포화지 방산이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주며 칼륨이 혈압을 조절합니다. 예순 이후 당신의 혈관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기관입니다. 하루 반 개의 아보카도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반 개의 아보카도, 그것이 평생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에 아보카도를 올려두세요. 그 한 조각이 뇌졸중 없는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